마지막 이제 단원 나갈 게 뭐냐면 이제 행렬이라는 건데, 이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좀 수녀가 조합도 약간 원래 앞에 단원이랑 약간 별개잖아. 근데 이 행렬도 약간 앞에 단원이랑 좀 별개거든. 좀 특이해. 내용이 좀 어렵진 않은데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좀 특이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수녀가 조합도 좀 특이하다 생각할 텐데 이것도 좀 많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어봐 일단 보면. 그래서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를 나열하는 건데, 숫자를 나열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숫자를 배열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301, 0030, 뭐 003 이런 모양. 뭐 예를 들어 2, -1, -3, 뭐 0 이런 거, 뭐 5 이런 거. 이게 다 행렬인데 요거를 괄호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걸 우리는 행열이라고 할 거거든. 왜 행열이냐면 행이 뭐고 열이 뭔지를 알잖아. 행이 뭐냐면 그 국어에서도 하잖아. 뭐 1행, 제1행 맞지? 첫 번째 줄 맞지? 그거 행은 말 그대로 가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는 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를 제1행, 두 번째 얘는 제2행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지금 열은 세로선을 우린 열이라고 하죠. 열. 그죠? 그럼 얘는 제1열, 얘는 제2열, 제3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행열인데요. 그래서 행열을 얘기할 때는 행이 2개고 열이 지금 3개잖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행열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행열 하면 이 열 쓰면 발음이 좀 어려워서 렬이라고 써줍니다. 행열. 알겠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행열. 그럼 요건 뭐라고 하겠어? 행이 3개고 열도 3개니까 3 곱하기 3 행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몇 행열이야? 2 곱하기 2 행열. 얘는 1 곱하기 1 행열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이제 우리 행열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행열은 되게 꼴이 되게 다양하거든? 근데 그런 꼴 중에 이렇게 직사각형, 지금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도 있지만 이것처럼 가로의 개수랑 세로의 개수랑 똑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행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행열이겠지? 그래서 얘를 정사각행열 얘기할 때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3차 정사각행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3 곱하기 3이라. 얘는 뭐라고 하겠어? 2차 정사각행열. 얘는 1차 정사각행열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런 거 이제 행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행열이라고 하는데, 그 행열을 이제 나타낼 때, 행열을 나타낼 때, 행열도 마찬가지로 집합을 아직 안 배웠겠구나. 행열이라는 거 우리가 대문자로 좀 표현해 주거든. 행열 A는 이거야. 뭐 행열 B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때 요 1행 1열에 있는 요 놈 있지? 요 놈들 하나하나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를 성분이라 그래. 성분. 용어 성분.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행열의 성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A11, A12, A13, A21, A22, A23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A11 이렇게 읽으면 안 돼. A11, A12, A13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 그때 요 앞에 있는 게 행렬은 항상 순서가 행렬 순서야.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이야.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행 1열의 성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1행 2열의 성분 얘기하는 거야.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2행 1열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2행의 1열의 요거의 성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줄여서 어떻게도 얘기하냐? 2,1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줄여서 2,1이라는 게 어떤 행렬 A에 2,1의 성분 구하라 그러면 요거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얘가 만약에 행렬 B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행렬 B에 행렬 B의 행렬 B 2,3행 성분 요거 구해달래. 2행 3열의 성분 구해달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0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행렬을 얘기할 때 어떤 행렬 A의 성분 A 보통 IJ라고 표현합니다. IJ가 있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 I 더하기 J일 때가 있고 I 곱하기 J일 때가 있다고 해보자. 어떨 때냐면 I랑 J랑 비교했을 때 J가 더 작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I랑 J랑 비교했을 때 J가 더 크면 이렇게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뭐 예를 들어 단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I랑 J는 1, 2밖에 없다라고 하자. I랑 J는 1, 2.
라고 해볼게. 그럼 자, i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정부로 얘기하는 거고요. j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열정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i, j 둘 다 1, 2밖에 없다는 건 분명히 2 곱하기 2 행렬, 2차 정사 행렬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분명히 형태가 a11, a12, a21, a22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맞지? 그때 그 성분을 구해달래. 그 행렬 a를 구해달래. 예를 들어. 그럼 물어보자. a11이라는 건 1행 1렬의 성분이지. 근데 1행 1렬의 성분은 어떤 거야? 이거 둘 중에? 같으니까. 요건가 요거? 그럼 그때 그 둘을 뭐 해서 쓰래? 더해서 쓰래. 요렇게. A1, 2는 비교하면 누가 더 커? J가 더 크죠? 그럼 어떻게 하래 둘이? 곱해서 쓰래. 이렇게. 자, A, 2는 둘이 어때? I가 더 크죠? 둘이 뭐 하래? 더해서 쓰래. 자, A, 2는 뭐야? 같죠? 크거나 같죠? 그럼 둘이 더해서 쓰래.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아, 이게 행렬 A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행렬을 구해낼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이 내용이 다야. 그래서 행렬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행렬을 우린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를 묶어놓은 거, 이걸 행렬이라고 한다. 그때 요 하나하나를,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불러줄 거야. 성분. 그래서 행은 당연히 가로줄, 열은 세로줄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행렬을 얘기할 때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행정보 얘기한 다음에 열정보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 정사 행렬 아까 성분 설명했고 맞지? 이런 거. 이런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한다. 그다음 그럼 당연히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행렬이 뭐 1, 2, x, 마이너스 0, y래. 뭐 B라는 행렬이 3, A, 2, 1, 마이너스 1, B, 0, 3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야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행렬이랑 서로 같대 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일단 꼴도 같아야 됩니다. 꼴이라는 게 얘가 지금 3 곱하기 2 행렬, 잘못 얘기했어. 2 곱하기 3 행렬, 얘도 2 곱하기 3 행렬 똑같아야 되고, 그럼 그 똑같았을 때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x는 얼마겠어? 2, y는 3, a는 2, b는 마이너스 2다. 이 정도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서로 같은 행렬. 되게 별거 없지, 맞지?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행렬 크기, 모양, 꼴도 똑같아야 되면서 그 위치에 있는 성분까지도 다 똑같아야 된다. 이게 그냥 서로 같은 행렬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땐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거다. 여기 뒤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행렬의 연산이 나오는데, 행렬이 뭔지는 이제 끝난 거야. 그럼 행렬의 연산에는 종류가 보통 우리가 연산하면 사칙 연산 생각하잖아. 그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지긴 한데, 잘 봐. 네 가지 중에 합과 차와 곱과 나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누기가 없고요. 좀 특이하게 실수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되게 별거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딱 요 세 가지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까지. 요거 오늘 잘 들어놔야 내 요거 설명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요 세 가지까지만 가르칠 건데 왜냐면 요 세 가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 얘는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수의 세계, 숫자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행렬 A가 되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잘 봐봐. 2, 3, 마1, 0이래. 행렬 B는 마1, 0, 0, 마2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이 행렬 A랑 행렬 B랑 합하거나 빼거나 이제 실수배 뭐 이런 거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한테 행렬 A 더하기 행렬 B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왠지 그냥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해서 둘이 더해야 될까? 아니야. 행렬을 더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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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되게 별거 없죠. 그냥 그렇구나 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행렬의 합이라는 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행렬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 일단 행렬의 형태의 꼴이 같아야 돼.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면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지 더할 수 있지. 여기 갑자기 3 마이너스 1이 있대. 이거 더하라면 어떻게 더할 건데? 이런 건 못 더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꼴이 같을 때만 더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럼 이제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숫자의 세계랑 똑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덧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덧셈의 법칙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보통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 그래서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 행렬이랑 B 더하기 A 행렬이랑 같냐 이거야. 그럼 당연히 같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야, 이거랑 더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져? 이거랑 더하면 3이고 이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2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어때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기억해놔야 돼. 교환 법칙. 그럼 두 번째 교환 법칙 물어봤으면 근데 또 뭐 물어봐? 결합 법칙 물어보겠죠? 그럼 이거지. A랑 B랑 C랑 더할 건데 야 얘네들 먼저 더하나 A랑 B랑 C랑 더할 건데 얘네들 먼저 더하나 결과는 어떨 것 같아? 얘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 알겠지? 너무 당연하게 둘 다 똑같을 거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행렬의 덧셈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행렬의 뺄셈에서 예를 들어 행렬의 뺄셈에서 A 빼기 B를 해달래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동현아 불러봐. 3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네. 그럼 B 빼기 A는 같아달라 얘랑? 그렇지 다르지. 왜? 선생님 교환법칙 가능하다면서요. 빼기는 안 되잖아. 교환법칙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얘는 교환법칙 하려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라고 하는 건 되지. 그지? 덧셈에서만 가능한다라는 거. 좀 그런 내용 뭐 너무 당연하게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덧셈 뺄셈은 되게 별거 없다라는 거. 그냥 이런 걸 우리는 행렬의 합과 차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가능하구나.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행렬 A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저기 나와 있네. 이거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행렬 A 더하기 행렬 A를 한번 계산해 달래. 그럼 행렬 A 더하기 행렬 A라는 건 얘는 2, 3 마이너스 0 더하기 2, 3 마이너스 0이라는 거겠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라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4에 6에 마이너스 2에 0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 이게 행렬 A 더하기 행렬 A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야 A 더하기 A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쓰면 좋을 거냐면 2A라고 쓰면 좋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써도 됩니다. 2에 2, 3 마이너스 0이라고 써도 돼.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요 2라는 숫자가 모든 성분에 분배된다라는 느낌으로 가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렬의 곱이라고 안 하고 행렬의 곱이라는 건 행렬 A 곱하기 행렬 B를 하는 거야. 요건 좀 특이해. 요건 좀 특이해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고 행렬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니네 너무 당연하잖아. 그냥 실수 2 곱하면 뭔가 모든 성분에 2가 곱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 그럼 잘 봐. 그럼 너네한테 야 마이너스 5A가 뭐냐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5 곱하기 행렬 A가 2, 3, 마일 0이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마 10, 마이너스 15, 5, 0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게 행렬의 실수배다라고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숫자 0 곱하기 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0 곱하기 2, 3, 마이너스 1, 0인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결국? 0, 0, 0, 0이 되지 않겠냐? 그지?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모든 성분이 0인 거.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뭐라고 하냐? 얘를 0행렬이라고 불러줄 거야. 0행렬. 꼭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것도 0행렬이야. 그냥 모든 성분이 0이면 다 0행렬인 거야. 알겠지? 그럼 그 0행렬은 언제 많이 써먹냐? 되게 별거 없는데 이런 거야. 어떤 A라는 행렬에다가 0행렬이라는 걸 숫자 0과 비슷한 알파벳에 뭐 있어? O 있잖아. 그래서 그 O, 대문자 O를 우리는 행렬을 얘기할 때 집합 대문자를 나타내니까 대문자 A와 대문자 O를 이걸 0행렬이라 하는데 얘네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A가 된다. 그래서 0행렬은 더 하나마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숫자의 0과 같은 역할을 0행렬이 대신해 준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너무 당연한 거. A행렬에서 A행렬을 빼면 이 결과는 뭐가 돼야 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숫자 0이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행렬 빼기 행렬은 항상 행렬로 끝나야 되니까 0행렬이에요 라고 써줘야 돼. 그래서 0행렬 구분할 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 써주긴 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쓸 거야. 어차피 책에도 숫자 0과 대문자 5가 헷갈리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이제 0행렬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행렬의 덧셈 뺄셈 여기 나와 있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돼. 그죠?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교환 법칙 가능하고요. 결합 법칙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행렬의 실수배 아까 말했다시피 행렬의 어떤 K를 곱한대. K를 곱하면 모든 성분의 그 K가 다 분배돼서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거. 그 다음 실수배 나와 있다.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영행렬. 여기 있다. 영행렬 안 읽었어. 영행렬.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그냥 영행렬이라고 할 거고 그냥 알파벳 기호로 5라고 쓴대. 5. 알겠지? 영행렬. 그래서 행렬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모든 성분이 0이면 영행렬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할게. 진도가 좀 느려지는 건 나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개념 설명을 내가 하고요. 대표 문제는 강의로 대체하자. 대표 문제만 강의로 대체하자.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자, 이어서 행렬의 곱셈이라는 건데, 이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좀 이제 너네가 헷갈릴 거거든. 덧셈, 뺄셈, 실수배는 어렵지 않은데, 이 곱셈은 좀 숫자랑 좀 달라. 예를 들어 너네한테, 행렬 A가, 뭐, 2,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요거랑 행렬 B가, 3, 2, 마이너스 3, 마 1, 0, 1 이렇게 있다 해볼까? 이렇게.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행렬 A 더하기 행렬 B가 얼마냐고 하면 얘는 계산할 수 있지. 얼마야? 5, 마 4, 마 1, 마 1, 1이네요 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행렬 덧셈 뺄셈 뭐 이런 거라 했어. 맞지? 그럼 이번엔 행렬 A 곱하기 행렬 B가 얼마냐 이거야. 근데 얘는 행렬 A 곱하기 B를 하려고 하잖아? 얘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행렬의 곱셈을 하려면 꼴이 같아도 계산이 불가능해. 니네가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꼴이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거든? 근데 곱셈을 할 때는 꼴이 같아도 계산이 불가능하고 꼴이 다르다고 해서 또 항상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행렬의 곱셈을 하려면 되게 특이하게 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행렬 비행렬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무슨 느낌이냐? 얘는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3행렬이고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2행렬이잖아. 그때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 얘랑 얘랑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해. 아, 이게 좀 특이하거든. 잘 봐. 예를 들어 행렬 A 곱하기 행렬 B를 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거의 의미가 뭐냐면 2, 3, 마 1, 0, 마 1, 0 요거 곱하기 2, 마이너스 1, 1, 1, 마 3, 마 2를 곱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는 게 당연히 아닐 것 같잖아. 그치? 왜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이 없는데 얘 3행이 없는데 어떻게 3행이라고 곱해? 맞지? 그래서 얘는 되게 특이하게 어떻게 곱해야 되냐? 얘는 요 행 곱하기 요 열을 해줘야 돼. 이래서 그냥 행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계산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1행에 있는 모든 성분과 얘 1열에 있는 모든 성분을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랑 얘랑 곱하면 4.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3.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3이지. 얼마냐면 10을 어디다 쓸 거냐? 1행 1열의 위치에다 쓰는 거야. 왜? 이게 1행이고 1열이라. 두 번째, 1행 곱하기 2열도 존재할 텐데 열이 두 개니까 그게 요 세 개와 요 세 개가 맞아야지 짝을 맞춰서 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세 개와 요 세 개가 같아야 되는 거야. 요 세 개의 의미가 뭐야? 행, 열이잖아. 행과 열인데 열이 세 개라는 건 가로에 세 개가 있다는 소리야. 세로줄이 세 개 있다는 소리니까. 얘는 행과 열인데 행이 세 개 있다는 건 세로줄로 세 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세 개랑 요 세 개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랑 얘랑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고 1행 1열 곱한 걸 1행 1열에 쓰고 1행 곱하기 2열은 마 2. 나 계산 틀린지 봐줘. 3 플러스 2 하니까 3 나오네. 를 2행 2열에 쓰겠지. 이렇게. 그럼 이어서 1행 끝났잖아. 2행 2열이랑. 그럼 이제 2행 1열로 가는 거야. 곱하면 얼마? 0. 마이너스 1. 0이니까 마이너스 1. 처음에 되게 헷갈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 다 이어서 얘랑 곱하면 2행 2열 곱하면 얼마야? 0. 마이너스 1. 0 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행렬의 곱은 저 식으로 보려고 하면 더 나올 거야. 저 기호로 보면 그냥 한번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행렬 곱하기 요 행렬을 하라 그러면 곱할 때는 물론 당연히 너네한테 곱해지지 않는 행렬을 곱하라고 시키진 않겠지. 그 문제에 그렇게 장난질하진 않을 거야. 곱해지는 행렬만 주긴 할 텐데 그 곱해지려면 행열의 이 열과 행열의 요 행이 같을 때만 가능해.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게 결과가 얘가 행이 두 개 있지. 열이 두 개 있지. 그래서 결과는 2 곱하기 2행열로 끝나. 그래서 잘 봐. 너무 당연한 건데 A 곱하기 B행열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2 곱하기 2행열로 끝나는데 교환 법칙인 B 곱하기 A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 3이네. 마 3, 마 2. 요거 곱하기 2,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요걸 곱하라는 소리거든? 그지? 얘가 몇 곱하기 몇 행열? 행이 3개, 열이 2개니까 3 곱하기 2행열. 얘가 몇 곱하기 몇 행열?
2 곱하기 3행렬.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이 안쪽에 있는 게 똑같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럼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로 끝날까? 3 곱하기 3행렬로 끝날 거예요. 야, 똑같아?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2 곱하기 2행렬이랑 3 곱하기 3행렬이 같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알겠지? 연산도 들어올 뿐더러 교환 법칙도 불가능하다. 한번 연습해보자. 자, 얘가 3 곱하기 3행렬 나온대. 해보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야? 4.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야, 선아야?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했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럼 뻐그러진 것 같은데?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라고? 6. 얘랑 얘랑 곱하면? 크게 얘기 안 들려. 1. 더하면 얼마? 7 되는 거 아니겠냐? 그치? 응. 그 다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야? 얼마야 얘들아? 마 2가 되는 거야. 그게 뭐야? 1행 3열이 되는 거야. 돼? 자, 2행 1열의 성분 뭐야? 여기 2행 1열의 성분 뭐야? 얘 그러나? 저 새끼도 뻐그러졌는데? 2행 1열의 성분. 2행. 야, 집중해봐. 이게 별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건데,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방법을 몰라서, 이거 방법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2행 1열을 곱하라고. 얼마야? 바보냐? 2행 2열 곱하면 어떻게 돼, 서연아? 어? 2요. 그치, 2. 2행 3열 곱하면 어떻게 돼, 정인아? 3행 1열 곱하면 어떻게 돼, 지수야? 아니, 3행이랑 1열 곱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순서랑 요 순서를 곱하면 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면? y. 자, 3행 2열은 얼마야, 선아야? 그렇지, 마이너스 7 되는 거지. 3행 3열은 얼마야, 자연아? 3. 됐어? 몇 번 해봐야 돼, 알겠지? 분명히 대표 문제 내가 좀 강의 보라고 하겠지만 연습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 연습해봐야 돼. 되게 별거 아니야. 계산만 꼼꼼히 천천히 하면 돼.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웬만하면 너네한테 2 곱하기 2행렬 줄 거야. 모든 웬만한 문제들은 2차 정상 행렬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다, 알겠지? 이런 거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렬의 곱셈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할 땐 되게 특이하게 교환 법칙이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 A 곱하기 B 행렬이랑 B 곱하기 A 행렬이랑 다를 거야. 근데 같을 수도 있을까? 아, 있지, 그치. 우연찮게 같아지는 상황도 생기긴 생기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야, 그럼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어. 그럼 결합 법칙은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이거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같을까 다를까? 이거는 내가 증명하려면 이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빡세해서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가능합니다. 가능해. 결합 법칙은 가능해. 결합 법칙은.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거든. 결합 법칙은 가능해. 결합 법칙이 가능하다고 해서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 이거 먼저 곱할 거니까 B하고 C 곱한 다음에 A라는 행렬을 앞에다 곱해야지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럼 문제가 틀려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결합은 가능하거든. 그럼 얘네들 곱했어. 그럼 앞에다 A 행렬을 쓴 다음 곱해야 되는 거지. 뒤에다 쓰면 틀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가니? 왜? 교환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결합은 가능하다라고 기억해놔, 알겠지? 그래서 그 결합은 자유롭다. 여기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볼까? 여기 뒤에 있을 것 같아. 자, 행렬에 대한 성질. 곱셈에 대한 성질. 기본적으로 우린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대. 알겠지? 그래서 자리 바꾸는 게 불가능해. 근데 결합 법칙은 어떻게 된대? 가능하대. 결합 법칙 성립한다. 여기 등호 있잖아. 그치? 근데 보통은 그냥 풀어서 쓴대. 그냥 그런 내용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곱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당연히 이용할 건데요. 잘 봐. 분배 법칙을 이용할 건데, 예를 들어 너네한테 A 곱하기 B 플러스 C 행렬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분배해도 돼.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AB 플러스 AC 이렇게 써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너네한테 A 곱하기, 아니 이렇게 할까? AB
플러스 CA가 있대. 자, 얘는 분배 법칙이 가능하니까 그거 역과정으로 A로 묶을 수 있겠네? 얘는 못 묶어. 왜 못 묶는지 이해 가니? 얘는 왜 못 묶을까? 그치, C랑 A랑 자리를 못 바꿔서. 앞에 A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럴 때 못 묶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있어. BA 플러스 CA가 돼 있어. 그럼 얘 뭐라고 묶을 수 있어? B 플러스 C에다가 A를 어디다 써야 돼, 선아야? D에다가 써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서 요것만 잘 신경 써주면 돼. 알겠지? 요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네한테 되게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볼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너네한테 숫자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거랑 이 행렬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 그래서 너네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일단 A, B랑 BA랑은 다르지. 아이고 숫자에선 같지.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행렬 A 곱하기 B랑 행렬 B 곱하기 A랑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개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지. 근데 잘 봐. 너네한테 행렬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분명히. 이걸 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A 제곱에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줘야 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자,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죠. 원래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AB고 얘랑 얘랑 곱하면 BA인데 교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합쳐서 이렇게 2AB라고 쓴 거잖아. 근데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못 쓴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써줘야 돼. 더럽지만. 알겠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합차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쓰고 싶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쓰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얘는 그렇게 안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BA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줘야 돼. 합차도. 좀 더럽지, 그치? 요런 것만 잘 신경 쓰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너네가 많이 하는 실수가 A 곱하기 B가 0이라고 나왔대. 숫자 0. 그럼 둘이 곱해서 숫자 0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로 풀겠지.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 0 행렬이라고 하잖아. 숫자 0의 역할이 0 행렬이라 했어. 얘네 둘이 곱해서 0 행렬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0 행렬이거나 또는 얘가 0 행렬이나 하면 틀려. 몰라.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0, 1, 0, 0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얘는 0, 0, 1, 0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네들을 만약에 이렇게 바꿀게. 1, 0. 얘네들을 만약에 곱해달래. 자, 물어볼게. 얘 0행렬이야? 0행렬이 아까 뭐라 그랬지? 그치?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 얘도 아니야. 둘이 곱해볼게. 자, 연습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0. 0 맞지? 0. 그치? 이렇게 곱하면 그것도 0. 이렇게 곱하면 그것도 0. 이렇게 곱하면 그것도 0이다. 이거 말고도 물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고 얘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구분해줄 발레 하나 정도는 기억해두면 돼. 알겠지? 얘는 성립이 안 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시 얘랑 얘랑 곱해서 0행렬이 나올 때 꼭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0행렬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알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물론 A가 0행렬이야. 그럼 B행렬이랑 곱하면 당연히 0행렬 나오는 거 맞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0행렬 곱하기 A는 0행렬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알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걸 우리는 행렬에 대한 곱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거든. 수의 세계와 행렬의 세계 이제 이 행렬에서 좀 특이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행렬은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아까 복습 한번 해볼게. A에다가 0행렬을 더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0행렬은 성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A인 거야. 그래서 A 행렬에다가 A 행렬을 빼면 그게 0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자 이런 거야. 이 0행렬이라는 게 숫자 0을 담당하는 거면 이런 거야. A 행렬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그냥 A 행렬이 유지되게 하는 행렬. 그럼 얘는 숫자로 치면 뭘 얘기하는 거야? 1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숫자 1을 담당하는 행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 행렬.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은 기억해놔야 되는 좀 특이해. 단위 행렬은 항상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해. 왜요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고 그럴 때만 가능해. 그 정사각 행렬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집중해봐.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우린 단위 행렬 2라고 불러줄 거거든.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 뭔 거 같아 얘들이나? 들어야지. 들어야 알지.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 얘 특징이 뭔 거 같아? 대각선 2, 1이야. 나머지는 다 뭐야? 0이야. 그치? 요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루어진 걸 우린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 근데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해. 왜냐면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대각선이 이거야?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좀 애매하잖아. 이거야? 이거야? 뭐 이거야?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해. 그래서 단위 행렬은 항상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오고 그때 요 선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대각선은 대각선인데 주대각선이라 그러고 근데 몰라도 되긴데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부대각선이라 그래. 그래서 그냥 주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이 새끼 단위 행렬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건 되게 특이하게 실제로 어떤 행렬이건 단위 행렬을 곱하잖아? 그럼 그 행렬은 똑같이 얘가 나와. 계산 한번 해보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A. 얘랑 얘랑 곱하면 B. 얘랑 얘랑 곱하면 C. 얘랑 얘랑 곱하면 D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A, B, C, D가 나오는 행렬. 그치? 그래서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의 역할은 그냥 숫자의 세계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단위 행렬은 기호로 알파벳 2자를 사용한다라고 써주면 돼요. 이걸 우린 단위 행렬이라 한다.